두 분이 몹시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씨가 예. 주변의 무속인에게 문자로 이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데 그 물음이 최근에요? 네, 저 감방 가나요?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제보입니다. 얘기를 들으셨다는 이게 거예요. 김건희 씨가 과거에도 이런 걸 물어볼 때는 네. 한 사람한테 묻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사주명리학자한테 그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보는 또 확인을 아마 확인 중에 계시는 거겠죠? 예,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일찌감치 제보를 받아서 제가 취재를 이제 할 수는 없으니 네. 몇몇 언론에 알려줬었고 네. 그쪽에서는 야 그게 그렇게 이어졌네요. 김영선 취재해봐라 그랬었거든요. 예. 이것도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기자회견이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네. 끝장 회견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 회견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사람이 얘기하지 얼마나 않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지난 거 가지고 깨어 맞춘 거 누가 못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 3월 9일은 꽃 안 피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어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이 있었고 뭐 그 뉴스 어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막 그 발언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정리가 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조금 더 차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발언들 가운데 정말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뭐 여야 관계라든지 아니면 당과 또 정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화제가 된 발언들만 그냥 계속해서 나열한 그렇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어제 워낙 재밌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깊이 있는 분석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님. 네, 2주 만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또 신혜연 기자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어떻게 실시간 보셨어요? 아니면 뭐 나중에 저 영상을 그냥 따로 보셨습니까? 우리 대변인님은 보면서 방송을 했어요. 보고 저희와 실시간으로. 같은 이게 저지셨군요. 겹치니까. 예, 네, 예,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잘 봤어요. 저는 중간에 몇 번 좀 재밌었거든요. 재밌게 봤겠지 뭐. 네, 아니, 뭐 근데 재미라기보다 좀 기대에 미흡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기대했던 내용은 뭐였어요? 좀 전향적인 게 나오기를 기대를 했단 말이죠. 전향적인 예를 거라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죠. 원래 월말에 예정됐었던 기자회견을 앞으로 땡긴다는 의미가 굉장히 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좀 나오는 큰 거 하나 좀 나오겠다. 예, 그래서 예. 아마도 그러면 여사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나 그 정도까지. 라는 말을 좀 했죠. 제가 희망회를 막 이 정도로 급하게 하실 것 예, 같으면 맥시멈으로 돌려갖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거 뭐 안 나온 건 안 나온 거라고 하지만 네, 이걸 기점으로 이제 임기 반환점이니까 네, 어떤 동력을 얻기를 바라는 또 기대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기자회견이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네, 네. 혹시 그 조금 더 전형적인 게 나왔으면 네. 야당이나 혹은 뭐 여론은 더 많이 좀 좋아졌을까요? 왜 질문드리냐면 네. 혹시 너무 대통령에 대한 뭐 신뢰라든지 아니면 뭐 호감도 이런 게 많이 바닥에 좀 떨어진 상태라 예.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건 혹시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제 더 떨어지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네. 생각을 해요. 요 지지율은 지금 그 당연히 기자회견 이건 이제 포함이 안 된 그 전에 이제 조사가 된 살짝 거겠죠. 살짝 됐게 되는 어제까지 거예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화수목한 예. 거니까. 네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그것을 용산에서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례적으로 빨리 앞당겼고 또 다 질문 다 받겠다 해서 2시간 20분이나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용보다 이제 막 다른 것들이 더 회자가 되는 상황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 참 이 기회가 아깝다. 아까웠고 그렇습니다. 어제 제 자 마음은. 그러면 여러 말씀 가운데 예. 딱 한 문장 이게 진짜 나한테 어제 꽂혔다. 한 문장 뭐였어요? 뭐 어떤 면에서 꽂혀요? 아니 뭐 윤석 대변인께서 참 감명 깊게 들으셨거나 아니면 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면 뭐 너무 실망인 문장? 사실은 그 네. 제일 맨 마지막에 두 분 기자분 있잖아요. 네. 그 부산일보 첫 그 네. 분은 네. 한 달 전에 저녁을 한번 먹었었던 아, 적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어떤 예. 분인지 캐릭터를 알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자분은 아주 가까운 기자인데 첫 분 그 질문 하실 줄 알았고 예. 딱 하길래 그다음에 마지막 그분이 구체적으로 그럼 사과를 뭐에 대해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이랬었잖아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그러시길래 네. 뭐 말씀하실래나 했더니 많아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결국 했는데 결국은 처신 문제로 넘어갔잖아요. 네. 거기서 정확한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만 말씀을 잘 하셨으면 조금은 그걸로 헤드라인들이 다 잡혔을 텐데 네. 결국은 이 사과의 진정성 여부까지 이렇게 기자가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 아쉬웠다. 아쉬웠다? 그러나 네. 어쨌든 사과를 적어도 진솔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사과라고는 평가하시고요. 일단 일어나셔서 이렇게 허리 숙였으니까. 안주 그것도 잠그고.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게 뭐 대단하냐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분한테는 대단한 거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치면서 사과를 네. 했다는 것은 네.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과를 안 하려는데 억지로 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 평가였고요. 네. 혹시 서용수 소장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네요. 많죠.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총평 정도만 한번 들어본다면. 총평은 대리 사과했다. 대리 사과. 사과. 고백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좀 제대로 하고 아. 했다. 대리 사과임을 고백했고요. 예. 그다음에 기회를 걷어찼다. 그래서 아. 거의 럭비 뭐 게임하는 그런 뭐 사과였다. 음. 기회를 걷어찼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기자회견의 배경에는 지난 대통령의 육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 육성의 파장으로 10%대로 지지율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끼어 있죠. 네. 대통령 육성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고 계속 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걸림돌 부정평가는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 와이프는 대통령 입장에서 네. 순진하고 순진한 사람이다. 아주 착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정치적 공격을 받고 악마화가 됐다. 언론들이 악마를 시켰다. 죄가 없어요. 예. 왜 국민들 여러분 오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과연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였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했을 텐데 특검은 헌정유린이라며 법치를 부정해 버리잖아요. 반헌법적. 반헌법적인 뭐 헌정유린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네. 결국에는 특검은요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라고 과거의 윤석열을 현재 윤석열이 부정해 버려요. 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조금만 뒤져보면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야당 추천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예. 것은 이미 최순실 씨가 네.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아요. 예. 그래서 헌재에서는 야당으로만 추천하는 것은 맞다. 이거는 헌법에 유린되지 않는다라고 추천할 수도 판단을 있다. 이미 해줘요. 국가 네. 시스템이. 네. 그 당시에 최순실 특검이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그렇죠, 추천을 그렇죠. 했고 새누리당이 추천권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그렇죠. 갔다가 괜찮다 했고 그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수사팀장으로 지휘했죠. 예. 네. 근데 과거에는 본인이 그걸 뻔히 알면서 국민들한테 본인의 배우자가 관련이 되고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였어요. 대놓고.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자회견은 하나마나 하고 두 번째는 본인의 과오를 자백하는 어떤 자승자박의 기자회견이었다. 네. 대리 사과의 기회는 걷어찼고 대국민 사기에
자승자박 기자회견이었다. 아니한만 못했다. 아니한만 못했다. 예, 김보엽 대변인님이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전 국민 담화. 전 국민이 담이 와요. 뻣뻣해집니까 온다. 목이? 보면서 혈압 상승. 전 국민 담와. 그리고 담커밍이란 얘기죠. 어제 그 무제한 끝장 회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몇 시간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무제한 끝장 회견 사이에 아마 점심 시간 전까지 예.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때 딱 끝났잖아요. 125분 딱 했죠. 12시 5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장 회견은 맞는 것 같아요. 끝장났다 뭐 이런 저 얘기죠. 회견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이 기회를 걷어찼다고 하는데 예. 이게 여러 번 오는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마지막 기회마저 예.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예, 끝장 회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과마저도 김건희 씨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제대로 하고 좀 많이 해라. 대리 사과였다는 점에서는 인식이 똑같고 애초에 여기에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주로 논의될 게 정치 분야고 명태균, 김건희 씨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씨가 국정 개입이나 국정 농단을 한 게 아니라 국정 동반자라는 식으로 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므로 어제 회견에도 동반했어야 된다. 김건희 씨도 옆에 앉아서 네. 기자 질문을 받고 네. 이거는 당신이 답해야 되겠는데 하고 답변 기회를 주고 혹시나 그런 게 전례가 없다. 그거 신선했겠는데요. 아니 그건 제가 논평으로 미리 썼습니다. 실효성 있는 같이 나오시라. 회견이 되려면 아. 동반하라. 아. 예, 동석하라, 배석하라라고 미리 논평을 썼고 네. 그게 전례가 없어서 힘들다면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라도 어이. 핫라인으로 연결해 놓고라도 끝까지 가요. 네, 이거는 당신이 좀 답해야 되겠어라고 해야 실효성 있는 네. 알맹이 있는 회견이 됐을 활동 거다. 중단을 또 선언하는 마당에 데리고 나오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또 이렇게 대변인 한 양해를 달에 또- 한 번만 나오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저 네. 윤대민도 계시지만 참 이 전체의 기자회견의 흐름이 한 세 단락으로 요약이 되는 게 네. 저 사과할게요. 사과하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사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요? 네. 네. 그랬더니 아니 뭐 하여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뭐 내 이런 게 잘못이야. 있어요. 그냥 네. 이래요라고 이제 뭉클들여서 그냥 네. 사과를 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요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그랬더니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의 방점은 국민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이탈을 네. 바로 잡아주라 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다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대통령은 일단은 과거는 있고 네. 우리 새롭게 출발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라는 그 기자회견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잠깐 그 지지율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최신 발표된 거니까 그거 한번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거 전에 네. 대통령실발 속보부터 속보 전하고 줬어요? 가겠습니다. 네. 뭐 사실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모양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깜짝이야. 아유, 아 예. 딴건 줄. 뭐 동행하기로 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기사가 속보가. 났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답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네. G20 에이펙 순방 안 간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부속실장 어제 뭐 인사 발령도 냈다라고 했잖아요. 네. 설치를 하는데 제2부속실 안에 여사의 집무실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제 또 이제 문화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네요. 대통령실발. 그러니까 이제 집무 공간을 안 만들겠다는 얘기는 용산 대통령실로 김건희 여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네. 그 관저에만 좀 있을 가능성이 예. 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회견에 대한 대통령실의 내부 분위기, 네.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흡족해하는 분위기가 흡족이요? 읽혔다라는 이제 용산 출입 기자의 전언이 있었고요. 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담아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준비한 대로 잘 소화해냈고 답변이 안정적이고 좋았다.
라는 관계자의 코멘트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아, 그럼 본격적인 저 뉴스 들어가기 전에 지지율 이제 가요. 예, 지지율 가기 전에 네. 우리 저 신영 기자님도 아무래도 뭐 그 대통령 출입 기자분들 뭐 이런 소통들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어제 대략 그 기자회견장에서의 분위기 내지는 뭐 기자들이 하는 뭐 후일담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좀 혹시 있었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전원이죠. 네, 전원. 벙 쪘다. 아, 그런 정도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제한 끝장 토론이면 저는 예. 기자들의 질문이 마를 때까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JTBC도 안 했죠. MBC도 안 했죠. 예. 손은 들었잖아요, 그죠? 열심히 들었다고 팔만 하고요. 아팠죠.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뭐 기자회견 담화가 네. 이제 총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JTBC는 한 번도 질문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팔이 짧았나? 모르겠습니다. 팔이 안 보였어? 아, 우리 신영 기자 있어서 그냥 일어났을 그래 텐데 일어났을 그냥. 텐데 저요 했을 텐데. 근데 제가 보면은 참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정신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 긍정적인 사고. 아니 정신 승리가 아.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 진솔한. 흡족했다. 네. 흡족. 참. 네. 자, 그럼 지지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갤럽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19% 처음으로 20% 선이 깨져가지고 좀 충격이 있었는데 자, 오늘 조사에서는 17%가 나왔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했으니까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담화 회견은 하루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부정 평가의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19%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어제 사실 지지율 관련 언급도 했죠. 운동선수가 전광판 보고 가면 되냐. 공만 보고 간다. 나보고 좀 챙기라고 뭐 참모진들이 바가지를 긁는데 네. 체질상 안 맞다. 이제 이런 걱정 안 말씀 하셔도 돼요. 하셨죠. 정강판이 어제 꺼졌어요. 어제부터 꺼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아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의영도 이제는 볼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정강판을 꺼버렸어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강판을 켜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힐끔힐끔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깨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뭐 반등하기는 뭐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마지막 기회다 이런 뭐 그러니까 사실 회견 전부터 막 뭐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다 그런 사설들을 쓰고 그랬어요. 잘 좀 하시라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어떤 영향으로 이제 나타날지 다음 주 지지를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반등의 기회는 있는 건지. 네. 자, 그럼 어제 회견에 대해서 좀 몇몇 포인트들 한두 가지씩 좀 짚어보고 아 전망 안 들어요? 지지율 지지율 전망?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지율이 다음 주 지지율은 기술적 반등할 수도 있다. 기술적 반등. 예. 워낙 이제 낙폭이 크다 보면 잠깐 반등은 하죠. 예. 예. 지난주에 19%였을 때 네. 19보다 더 뉴스가 됐던 거는 대구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예. 18이었거든요. 음. 오늘 17이 됐을 때 대구 경북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제 윤 대통령이 특별히 대구 경북 유권자들 강한 지지 절대적 지지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아 그래 윤석열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지 할지 아니면 이미 버린 건지 그 결과가 오늘과 다음 주 대구 경북 지지율로 나올 거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모든 여론조사가 결국 한 자릿수를 향해서 수렴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예. 자, 지지율에 대해서 혹시 뭐 아니, 대변인님 대구 경북은 네. 좀 올랐어요. 언제요? 이번에는 예. 이번에. 지난주에가 18%예요. 근데 요번엔 그렇죠? 23. 예. 5% 포인트 정도 예. 올랐어요. 그럼 다른 지역이 더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다고 수도권. 봐야죠. 네. 예. 예. 서울이 17 평균이고요. 인천 경기가 14고. 네. 부울 경은 좀 올라서 28이 나왔는데 이제 뭐 대전 충청 이쪽도 18. 뭐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네. 네, 항상 얘기해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아, 윤석 제가- 대변인님이
점점 뭐. 볼륨이 작아져.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어떻게 여기서 볼륨을 크게 얘기를 해요? 윤석 대변인은 전광판을 보는 사람이에요. 전광판을. 저 예민하죠. 예. 전광판에 예민하고 눈높이를 용산에 있는 고려하는 분하고 좀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캐릭터. 자, 그럼 어제 내용들 가운데 뭐 사실 사과 총평하면서 다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제일 좀 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네. 이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대변인께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같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사과를 하든지 스피커폰을 한 라인으로 연결하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저께 뭐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과를 했고, 그것이 대부분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퉁쳐서 사과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하고 와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과할 사람인데. 아, 아무튼 그 대목은 들어볼게요. 짧게. 아 네. 그러실래요? 네, 네.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뭐 무슨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네, 저 부분은 아까 예. 그 윤희석 대변인이 언급을 하셨던 네. 그 대목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뭘 사과하라는 사과하냐?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었고, 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의혹 불거진 거 팩트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좀 웃기고 이런 네, 내용들이 네, 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 자료 이어서 화면은 저희가 조금 짧게 가겠습니다. 예 왜냐면 들어볼게요. 자료화면 나갈 때 동접자 조금 떨어져 지금. 그래요? 예,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제 아내는 그 원래는 이게 이제 발표를 우리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뭐 우리 방송국 같은 홀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이제 하자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표정이 정말. 너무 흐뭇해요. 누가요? 김건희 여사 얘기할 때는 대통령이 뭐 좀 사과를 제대로 진짜 해 하면서 참사랑꾼. 이렇게 호탕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근데 거리가? 그 진짜 근데 저도 좀 느꼈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김건희 여사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대통령은 좀 기분이 뭉클한가 봐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이건 네. 지금 우리가 좀 반성 좀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사람? 왜 우리라고 다 묶어요? 이 정도 사랑하세요? 그럼요. 아닐 거예요. 여기도 제 사생활에 대해서 그럼요. 선을 넘으시면 이 정도까지 사랑하기 쉽지 않으신데. 아, 요새는 유행어가 그거래요. 조선의 사랑꾼. 어? 자기 윤석열이 김건희 좋아하는 만큼 나 사랑해? 이 근데 진짜 사랑하시는 거 아 같아요. 근데 정말 내 핸드폰의 비밀번호, 핸드폰 본체를 내어줄 만큼 상대를 사랑할 수 그런 있느냐? 사람 없죠. 제가 어제 가장 놀란 게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저는 이 사례를 몰랍니다. 들었잖아요. 네. 휴대전화를 본인이 자는데 김건희 여사가 밤새 다 답장을. 밤새 보면서 답장을 3천 했다. 건의. 네. 근데 본인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묻던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을 볼 수도 없고 그냥 모르는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손을 못 대고 원래 그런 게 맞죠. 네. 아무리 부부간에 하더라도 네. 지켜야 될 선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맞는데 자기 본인의 핸드폰을 놔두면 김건희 여사가 다 본다는 거잖아요. 네. 답장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미쳤냐? 그러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쳤냐라고 하지만 그것도 되게 좀 뭐 그걸 진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좀 정신이 건강하신 분들이고. 그래요? 그렇죠. 아, 진솔하세요?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 이게요? 부분이. 미쳤냐? 너 그렇게 미쳤냐가 아니고 미쳤어. 미쳤어나 뭐. 미쳤어 지금 네. 밤새 뭐 하는 거야? 뭐야, 저는 예. 네. 미쳤어 다음 왜 내 폰을 들여다보는 거야? 이게 나도 나와야 그럴 되는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 걱정이죠. 그것도 그 순간에도 그렇지. 새벽까지 이게 뭐 하는 거니 너? 근데 네. 그 폰을 봐봐요. 3,000개 답변을 다 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문자만 볼 수 있나요?
카톡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부족했죠. 유권자가 3,000명이겠어요. 네. 거기에 국정을 보는 데 있어서 국정과 관련된 장차관도 있을 거고 의원도 있을 거고 다 답변해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답변을 했다고? 답변했다는 거는 국정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좀 아니, 과대 그거는 아니 과하게 너무 추측 오버하신다. 과하게 그래요? 추측하면 네. 거기까지 그러지 가지 마요. 마요. 그래서 이거 다 검찰에서는 남아요. 김건희 여사 아니 그러니까 그 오버하지 마요. 알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김건희 여사와 네. 대통령에 대한 휴대전화의 관리 형태를 보면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니 이게 그 입당 7월 30날 입당하면서 그 입당 서류에 그게 전화번호가 나와서 네. 그날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닐 때 아닙니까? 계속 예. 뭐가 와 뭔가 했더니 그게 노출된 걸 알았어요. 예, 전화도 예, 예, 오고 막 대통령 아무나 후보의 눌러보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막 예, 이게 예. 맞나 하고 눌러본 사람도 많고 많겠죠. 뭐 답을 하게 이제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많이 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감사합니다. 과정에서 뭐 고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네. 아니 그냥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런 패턴이라면 보통 이런 패턴이라면 사람이 한 번 손을 대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국정에도 이어졌다면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다. 아, 저랑 오후에도 또 방송하실 텐데 아. 비슷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 하셔 여기서 근데 그만. 그 비슷하게 이제 얘기할 그 거예요. 선거 네. 당시에 이제 그런 막 지지자들의 응원 문자 이런데 뭐 고맙습니다, 뭐 참고하겠습니다, 이 그죠. 정도의 예. 답변이었다. 그거죠. 예.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석이 그건 되는데 순수하게는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언급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국정 관련해서 조언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게 국정 개입이라고? 그럼 국어 사전을 다시 써야지. 예전에 유경수 여사도 청와대 안에 있는 야당이란 소리를 듣지 않았어? 여사가 국정 조언하는 건 당연한 거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때 문자의 답장은 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는 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인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이 어느 정도까지 아. 얘기하는 거는 농단이고 어디까지는 그냥 조언이고 도움 말씀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를 보신 거예요? 예. 뭐 기준점이 애매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선출되지 않은 분이 예. 선출되신 분의 네. 권한 영역까지 가는 것은 배우자라도 그거는 과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상식을 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대답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수긍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건데 네. 글쎄요. 저도 뭐 옆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 하셨는지 저는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기도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뭐 네.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든다든지 네. 옛날 뭐 1894년 홍범 14조에 보면은 뭐 왕비 뭐 인척 다 국정 개입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참 어떻게 이건 정해야 됩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언급한 게 패착이었어요. 응? 유경수 아, 여사 예, 예. 어떻게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 유경수 여사를 예.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언이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네. 유경수 여사는 비록 군부 독재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여건에서는 유경수 여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국가였으니까 박정희 시대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에 혹시나 영부인이 뭔가 권력에 개입되는 게 비칠까봐 그냥 소외된 계층 가서 봉사하고 봉사 복지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가서 정말 상가하고 상가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뭐냐면 조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인사, 공천, 그다음에 말하자면 국정의 정책. 왜냐하면 예전에 최재형 목사 기억나시잖아요. 네. 이제 좀 남북 문제를 좀 남북관계, 신경 써야겠는데요, 제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여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간다는 건 대통령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좋아 부부끼리 할 수 있죠 얘기를. 그런데 국정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 이번에는 이제 남북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야겠어. 오빠 이번에는 인사는 이쪽 라인으로 가야겠어. 네. 오빠 총선 공천을 줄 땐 이렇게 해야겠어. 오빠밖에 이렇게 안 될 거 돼요. 아니에요. 그게 개입입니다. 와, 혹시 뭐 여기에 대한 좀 아니, 답이 좀 있을까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그냥도 큽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베갯머리 정치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사 등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는 늘 있었는데 김건희 씨는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정부에 대단한 지분이 있어, 상당한 지분이 있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도 어제 혈압이 올랐던 그 단어가 유경수 여사 얘기가 나왔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같은 게 있거든요. 유경수 여사가 명품백 받지 않았잖아요. 주가 조작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순진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 우리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위가 군인이면 파리가 새다 이런 식의 농담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얘기 뒤에 나온 게 네. 뭐냐면 김건희가 순진하면 이순자는 성모 마리아냐 이런 게 댓글로 막 나와요. 저 근데 일단 그 방위 얘기는 취소해 주시고요. 저 공익이에요. 아, 이거 저는 바로 바로 옆에 계세요 지금. 그 민감한 부분을 그건 저는 아니에요. 1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아 18개월 방이세요? 예. 예. 방이시네 그러면. 방위 공익끼리 현역. 네. 그럼 본인 뒷사는 건 괜찮습니다. 아,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자 그래서 방위가 없어져서 공금 간 거예요. 네. 유경수 여사 언급은 정말 잘못했다는 예. 뭐 얘기를 좀 주셨고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김영선 공천 좀 줘 아무것도 모르는 가만히 좀 있고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좀 국정에 개입한 거잖아요. 근데 뭐 김영선 이분 되게 열심히 잘하지 않아? 요 정도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만 있으면은 조언인지 개입인지는 불투명하죠. 그러나 네네. 그 명태균 씨의 녹취 대통령이 뭐 김영선 주라고 했어 뭐 네. 이거 말고 그 배경에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달달 볶은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오빠는 왜 우리 명선 선생님 나한테 전화 오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개입의 여지로 볼 수 있다. 참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뭔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은 할 수 있겠죠. 뭐 기준을 지금 딱 정해 놓긴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휴대전화를 다 압수수색해서 싹 예. 봐야 돼요. 그 맥락을 좀 보고 네. 휴대전화 바꾸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면은 그 폰을 저기 네. 검찰에다가 제출하셔야 돼요. 아까 네. 그거는 국정 기록물로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국정을 논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기록물. 예, 국가 기록물로 봉인을 해서 딱 아. 놔두고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서 포렌식해서 다 들여다보고. 30년간 공개 금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개 금지돼 있는 거 윤석열 정부 검찰이 계속 가서 보잖아요. 그 영장을 받아야 되죠. 네, 그렇죠. 자, 아까 그렇게, 앞에 네. 약간 얘기가 짧게 나오긴 했는데 네.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건 내가 좀 말을 길게 해야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특검은 반헌법적이다라고 말한 대목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한 특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근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은 특검 출신이죠. 그리고 그 특검은 여당이 빠진 야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특검이었습니다. 그 특검 이렇게 가는 게 반헌법적인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예.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용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포기라는 합의가 있었던 거고. 예, 그때는. 예. 합의 없이 합의 정신이라는 대헌법적인 대전제를 고려한다면 네. 여야 합의 없이 숫자만으로 통과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여야 합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특검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 반헌법적 위헌적입니까? 아니면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이 위헌적인 겁니까? 저 한국말을 잘 못 아,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실 거잖아요. 아 이거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물론 모든 한해서. 법이 그렇게 돼야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네. 그 전제하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더더군다나
어떤 한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을 위한 특검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냈던 거 관련해서 헌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입법 재량이라는 말에 합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의무다라고 보시는 거고. 의무라기보다는 예.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잖아요. 예. 반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거죠 대통령이.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특검을 부인을 안 했었으면 아예 그냥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었으면 모를까 네. 특검에 대해서 상권 분립의 어떤 여러 가지를 해친다 위배된다. 위배된다. 근데 이 헌재의 결정은 이 특검의 이 제도는 입법부의 재량이다. 네.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것을 행정부의 수반 자체가 이거를 거부하는 것들은 뭔가 헌법에 대해서 조금 위배될 수 있다. 반대로 지금 헌법재판소는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거로 그리고 이거는 그 당사자였던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이 판단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니야만 못했다는 그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보고 있는데 특검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안 되는 이유가요. 법치주의에 어긋나요. 근데 본인이 특검 스타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을 끝나고 나서 이 특검팀이 백서를 냅니다. 예. 그래서 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인가라고 했을 때 이때는 부인합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 팀 수사팀장이 있던 그 특검팀은 대통령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 소속 구성돼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 임명권 행사는 핵심 권한이나 이거 길어요. 네, 길어요. 그럼 결국에는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그냥 행정부의 변명일 뿐이다. 그래서 특검은 입법부가 재량권으로 해서 하는 것이 네. 특검의 취지에 맞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2016년도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 어디 가셨죠? 좀 묻고 싶어요. 네. 드루킹 때도 민주당 빠졌죠. 추천할 그렇죠. 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합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게 뭐냐면 특검이란 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빠지는 거. 안 빠지면은 뭔가 거기가 오염될 수 있다. 네. 공정하고 네. 뭔가 이 상식 투명하게 수사가 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빠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의라는 것도 결국은 정부 여당의 결단인 거잖아요. 결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이 어제는 있으면 합의를 하는 거고 결단이 없으면 합의를 안 하고 반대를 하는 거인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그 정신은 라는 그겁니다. 거죠. 예. 대통령 예. 혹은 대통령 측근 예. 주변 인물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겁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 특검은 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은 받을 생각이 없는 것. 이런 식의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거죠. 네. 이런 식의 특검보다는 아예 특검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저는 가요. 그렇게 들렸어요. 특검은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네. 반헌법적인 제도라는 식으로 들렸어요. 저랑 1m 떨어진 데서 들었는데 어떻게 다르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네. 아 그럼 네. 일사부재리 얘기든요. 아 그거는 그 얘기하면 MB가 진짜 눈물 눈물 흘리지. MB가 울어요. 그것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건 조금 일단 말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인권 유린까지 나와요. 예. 인권유린. 관련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네. 거다. 불기소 처분 자체가 일사부재리에 기속되는 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행정행위니까. 네. 근데 아마 그 취지가 한번 판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검찰 차원에서 기소 여부의 차원에서 네. 이걸 또 특검을 하는 것에 네. 것이 정확하게 일사부재리에 걸린 건 아니지만 예.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을 없애자고 하는 제가 그런 해석기는 그 일사부재리라든지 인권유린을 듣고 나서 그냥 특검 이거 없애버리고 싶다. 우리 내 배우자한테 오는 특검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자라는 게 뭐예요? 특검이라는 제도는 이거는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를 법치를 위협하는 제도라고 어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던 거는 이제 안 느꼈겠지만 네. 뭐 갑자기 그 BBK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울 만큼 일사부재리 얘기를 하고 네. 인권유린 얘기를 하고 네. 특검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자체, 특히 권력자, 최정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사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다시 특검으로 가져와서 다시 밝혀내자는 게 특검의 취지였거든요. 네. 20년 됐어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의 사랑 때문에 특검이 없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어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이거는 특검조차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저 여당 의원들한테 일종의 메시지 보내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만큼 반헌법적이야, 그리고 일사부재리에도 위배돼, 뭐 사실은 아니지만 뭐 그런 정도의 강한 뭐 인권 유린이야 이런 식의 이제 단어를 쓴 게 그만큼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당 의원들에게 폭넓게 메시지를 보내신 건 혹시나 아니에요? 행여나 보냈다고 이탈할 생각은 하지 마. 아니 그거 보낸 거는 맞은 것 같고요. 네. 한동훈 대표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 그 의도를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아 한동훈 대표가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 어저께 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당연히 한동훈 대표, 저도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한동훈 네, 대표의 네, 반응이다. 기다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회견을 끝까지 다 안 보고 국회 이제 본청 안에 있는 대표실, 집무실을 나갔대요. 아 같이 보다가 예, 끝나기 전에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나갔다라고 하고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MSG가 들어간 전원에 따르면 네. 문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박차고 나갔다. 얘기가 있었고 네. 친한계의 반응은 벙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반응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조금 시간을 달라 우리가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메시지 수위 조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좀 주세요.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 네. 내용이 네, 뭡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활동 중단 특감 조건을 임명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이 대통령실과 더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이 정도 톤이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대해서 아까 뭐 친윤계처럼 막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솔했습니다까지는 아니지만 꽤 수긍하는 느낌인데. 약속했으니까 잘 보좌를 맞추겠다, 발을 맞추겠다 이런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어제 친한계에서 뭐 감론을 박이 있었습니다만 뭐 네. 이거 하나만한 뭐 오히려 더 기름을 붓는 회견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이러면 진짜 우리 쪽에서 특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약간 수습의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낸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시 이제 정부와 혹은 뭐 대통령실과 잘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많이 나뉘지만은 네.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메시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 지금 실망하셨던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많이 이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으킨 분들의 얘기는 대통령이 뭐 하겠다 이거보다 해명 과정에서 나왔던 국민과 이 공감 여부 이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 여론이 바뀌느냐 이 점에 집중한 거고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동훈 대표 지금 적었듯이 사과하셨고요. 네. 인적사실 한다고 하셨고 김건희 여사 관련 활동 중단 얘기하셨고 또 특별감찰관 임명 물론 전과 같은 얘기긴 하지만 여야 합의하면은 네. 한다고 하셨으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충실히 수행하겠다 받아들이고 네. 이 정도 메시지를 일단 내는 게 순서죠. 그러니까 설령 뭐 마음에는 차지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그건 메시지. 괄호 열고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답장하기 되게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그랬나요?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인적사실 할 거야. 근데 시간을 좀 걸려. 김건희 여사 활동 안 하고 있잖아. 뭐 특감 추천을 바로 받을게. 그러니까 이거 뭔가 요구를 들어준 거 같으면서도 또 안 들어준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애매했어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세게 나가기가. 애매한 거를 예, 의도한 지금 건가? 한동훈 대표는 예. 그 애매한 메시지를 내가 요구한 걸 윤 대통령이 들어준 거다라고 예. 해서
해서 이렇게 네. 한 한 거죠. 거잖아요. 예. 다 실제로 다 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네. 거봐요. 내 말 다 들었잖아요라고 자기 점수 포인트를 쌓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석이 두 가지가 될 건데 네. 첫 번째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한 배를 탔구나. 역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었구나. 그러니까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한다고 했으나 결국 네. 그 못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공동 운명책을 하나는 오해든 뭐 어떤 분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보혁 대변인처럼 한동훈 대표가 애매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박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해주기로 했습니다. 특검 인적 쇄신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버리니 대통령이 애매하게 얘기했어도 그 해석을 여당 대표가 했습니다 세 개를 하기로 했다라고 규정사실함으로써 대통령이 하게끔 이제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그걸 하시기로 하겠다라고 명쾌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하기로 했다라고 분석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하기로 하면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대로 만약에 이걸 다 하면 그러면 야당에서는 뭐 그 정도면 됐네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여기서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특검 얘기 넘어가기 직전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특검 얘기에 대해서 친윤계조차 네. 대통령실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 공세를 막을 만한 명분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명분이냐?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면 명분이 쌓였느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제 얘기를 또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 해서 일단 특검 공세를 막을 만한 명분을 쌓겠다는 표시예요. 일단 거기까지 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야당은 내일 있을 장외 집회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또 쭉 이어질 정치 공세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남겨두고 또 정치 공세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 드라이브를 걸 텐데 거기에 맞서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주장했던 특별감찰관제 관철을 통해서 네. 일단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거잖아요. 네. 네.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근데 특감도 야당의 발을 또 맞춰줘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야당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가져오면 네. 여당에서 어렵게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럽시다. 그러면 추천해서 갑시다. 예. 라고 안 하면은 못 가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참 이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우롱을 해도 되는지 싶은 게 특감은 앞으로 잘할 기회예요. 과거는 예, 잊어주세요. 예. 특검은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정말 조금 좀 찝찝하니 이거를 털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한 다음에 특감을 하는 게 맞아요. 깨끗하게 과거를 제대로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방 차원의 특감을 가는 두 제도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감을 가져오면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오케이 앞으로 잘한다고 했으니 나도 동의. 그러나 과거는 어떡할 거야? 특검.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특검은 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그걸 알아요. 예. 특검 가져오면 해드릴게. 안 될걸? 왜냐? 그 대통령 말에 특검은 없애버려야 될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가 같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 지금 현재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특검 받을 생각은 없고 특감은 이제 할 거고. 근데 야당은 특검 없는 특감은 당연히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특검도 하고 특감도 하자고 하세요. 그렇죠. 예, 특별감찰관도 하고 네. 특별검사 제도도 하자. 거의 이제 둘 다 민주당- 네. 하자라고 하면 저는 어제 윤 대통령이 한 얘기에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게 없어요. 여야 동의해서 가져오면 할게. 인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 친한과 친윤이 그 문제 가지고 공개적으로 의총을 하니 많이 예. 하다가 중단된 네, 상태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거 봐라 윤 대통령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 특별감찰관 논의합시다. 예. 그거 하기로 하고 의총에서 결정합시다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그럽시다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봐야죠. 그 북한 네. 인권재단 연계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고 일단 가는 그게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이 예. 중단돼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예. 예. 상황이라 그 전에 우리 한참 의총하냐 예, 표결하냐 맞아요. 표결하면 어떻게 되냐 그 예, 얘기했잖아요. 예.
다시 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네. 표결- 돌아가요?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아무 결론이 안 났었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그때. 녹취 예. 터지면서 갑자기 예,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그게 일주일이 넘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뭐 이걸 표결까지 갈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네. 이거는 그러면 갈 가능성이 좀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커졌네요. 특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경원 대표 발언도요. 그 좀 느낌이 온도차가 네. 특감 쪽으로 그냥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받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민주당은 특감만이라도 네, 받을 생각은 있어요 네. 혹시?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죠. 네. 이거는 안 될 것 과거에 대한 재정립이 없으면 네, 네, 네. 특감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어느 대한민국의 국민이 과거를 잊어주세요. 앞으로 잘할게 하면 과거의 과거가 잊혀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특감까지 받고요. 그 네. 명태균 씨 얘기 지금 짧게 오늘 출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했죠? 창원지검에 첫 출석해서 지금 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출석할 때 장면을 잠깐 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준비됐으면 네 보여주세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 네. 뭐 자기는 돈 받은 거 없고 단돈 1원도 예. 받아본 적 없다. 받은 적 없고 네, 대신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네. 그 얘기만 하고 계속 저 비슷한 얘기 반복하다가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뒤에 얘기는 이제 뭐 김소연 변호사인가 그 네. 변호인이 네. 대신 뭐 답변을 좀 했는데 네. 저 뒷장면이 진짜 멋있는데. 어떤 뒷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짚고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서 창원지검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거의 네. 뭐 전직 대통령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는 딱 보자마자 저거 약간 대부의 돈꼴리온 애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슬로우가 걸려가지고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어갔고 이어서 그 네.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제 명태균 씨는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했거든요. 대통령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냐,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연락했느냐, 공천에 도움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조사 마치고 얘기하겠다 했는데 그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를 경청해 준 거는 이거는 의혹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아니다. 이건 미담이다. 그러니까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일반 국민들도 뭐 권력자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예. 문자해서 뭐 해달라 이런 요청 많이 하는데 다 무시당하지 않냐? 그런데 대통령은 뭐 특별한 국회의원도 아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뭐 이런 대답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미담으로 미담이다. 봐야지 이게 왜 의혹이냐는 예.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 김소연 변호사 얘기입니다. 예. 개인 변호사가 한 얘기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에 우리가 시간 낭비할 논평 필요는 안 하실 없어요. 거예요? 네. 이거 네. 중요한 거는 이분이 검찰에 가서 뭐를 가지고 단죄를 받을 거냐 결국 돈 문제밖에는 못 밝히는 거예요. 예. 네.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 이걸 형벌권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또 검찰 수사 나오면 물어볼 건 뻔해요. 이 사람 나오면 또 뭘 물어봤냐, 뭐라고 대답했냐, 예. 똑같은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네.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국민들께서 내리는 거 이상 뭘 할 수는 없을 거다. 뭐 금전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단죄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렇게밖에 안 될 거다. 검찰의 수사의 의지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명태균 씨가 들어가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돈의 흐름이다. 돈만 보세요. 명태균 씨가 수사의 가이드라인 준 거.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저 양반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면서 전략적이잖아요. 자기의 수사 그다음에 앞으로 여지를 용산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딱 가이드라인 쳐요. 이 돈에 대해서만 들여다봐. 문제 없어.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까지만이야. 공천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부부까지 가면 본인은 살아날 구멍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정말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계좌 추적과 돈의 흐름만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가성까지 네. 확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그쪽까지 확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확장 가능하죠. 아, 그래요? 이게 검찰이 그냥- 뭐 수뢰우 부정처사부터 검찰이요 네. 갖다 붙이려면요 네. 수십 가지를 하고요 별건도 잘해요.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봐야죠. 대가성 아니 그러니까 핵심 이런 있는 부분들을 사안인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여기까지만 볼 것인지 강혜경 아니면 명태균 씨가 많은 통화를 했던 김건희 여사까지 볼 것인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보게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확장시킬 수가 검찰이 그러니까 봐야죠. 가능할까요? 일단 강혜경 씨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네. 그분이 주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사는 당연히 할 겁니다. 예. 정말로 영향을 미쳐서 저희 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느냐 그것도 당연히 수사 범위에 있겠죠. 그럼 대통령실과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당까지. 단계에서 예.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전혀 허위면은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네. 검찰이 아예 이 부분을 배제하고서는 명태균의 무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근데 이제 어렵다는 주요 인물들이 강혜경, 그다음 명태균, 뭐 김영선 뭐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거예요. 예. 그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강혜경 씨 정도일 거고 아마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김영선, 명태균일 텐데 네. 그럼 검찰이 조사할 땐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보다는 아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들어야 할 텐데 일반적으로라면 예. 같은 공범들이라면 예. 그럼 그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내임 당에도 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말을 더 신뢰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까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네, 뭐가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뭔가 수사할 그러니까,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증거가 네. 있어 수사를 하지. 아무나 잡아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영장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소명이 돼야 법원에서 영장을 줄 거 아니에요. 네. 네, 윤 대변인 말대로 하는 거는 합리적인 어떤 기대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보고 수사를 좀 하네. 이게 맞지. 나도 그렇게 그런 죄를 지었으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겠네. 이제 큰일 났네. 이게 이제 국민적인 정서인데 저는 우려를 왜 그러냐면 봐봐요.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만 관련이 되면 다 무혐의가 돼버려요. 최정모서도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 그냥 무슨 청탁이야 이 사람 검찰이 그러면서 네. 무혐의를 줘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면 주가조약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면 일단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명태균 오늘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어제 페이스북에 쓴 거잖아요. 예. 명태균의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보다 훨씬 명확했어요. 어떤 점에 대해서 내가 사죄해드린다. 구체적이고 예. 두루뭉술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예. 오늘 회견에서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네. 그 앞에는 제 명의의 계좌로는 이게 생략돼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 받았잖아요. 예. 강혜경 씨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반띵해서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현금으로 받았는지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같고 명태균 씨가 저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지만 아마 들어가서는 네. 검사들 앞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짝짝팔하고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얘기를 하면 검사 여러분들 다 수사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요. 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네. 오늘 들어간 명태균 네. 오늘 나오는지 구속되느냐? 예. 바로 그냥 구속돼 버리느냐. 바로 구속되는지 여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검찰이 자신이 있으면 지금 검찰 11명 검사를 투입하고 한 이유는 정말 이걸 다 있는 의혹 모든 파헤쳐서 수사하겠다. 이거보다는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를 어떻게 어디서 끊어야 되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명태균이 더 폭로할 게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검찰은 오늘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뭘 더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못 잡아낼
가능성도 그렇죠. 좀 있고. 명은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죠. 저 오늘 못 나가면 어디에서 뭐가 터지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어떤 언론사 영화인데. 예 누구한테 맡겨둔 게 있어요. 네. 구속을 검찰이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과정을 빼고 말씀하시면 예. 너무 자의적이에요. 이건 이제 법원이 알아서 할 거지. 법원이 청구를 하고 네. 법원이 그거를 오케이 해야 네. 구속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일단 명태균 씨가 뭘 더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증거인멸 정황들이 있잖아요. 아, 예. 휴대폰 은닉하고 뭐 음. 누구 줬다 어디 묻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구속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뭐 증거인멸 그냥 법원 도끼 뭐 이런 가면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로 여러 가지 상식으로 판단하면 예. 그냥 구속이에요. 예. 본인 스스로가 증거인멸을 한다,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법원에서 판사가 보면 구속. 그러니까 청구만 하면 구속인데 자동.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 더 조사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한 대로 명태균 씨가 보통 말하자면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 네.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횡설수설하면서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네. 한 이틀 정도 하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 고강도 소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한 이틀 정도 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에 대해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구속할 사유가 없는 사람을 검찰이 막 어떻게 억지로 막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를 법원이 막긴 하겠지만 구속될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 영장을 법원이 안 알아서 안 막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안 하게 되면 그거를 법원에서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사람 구속 좀 빨리 시킵시다 이럴 수는 없을 그러진 거 않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법원은 영장을 수동적이니까. 쳐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발부하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좀 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네, 생각이 좀 검찰을 너무 이렇게 악마하지 마세요. 악마는 거의 아니고 공무원인데.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네. 여하튼 이제 명 씨의 소환관 별개로 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하나씩 지금 공개하잖아요. 산 예. 이름 나온 거 있죠. 네. 백악산. 오늘 파일명 백악산 아.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뭐예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네. 이제 2022년 4월쯤에 명 씨가 지인 A 씨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고 22년 4월이요. 예, 네.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논의와 함께 무속 관련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 씨가 해당 통화에서 내가 네. 김건희 여사한테 청와대 입성의 위험성을 경고했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워딩을 그대로 읽을게요. 네. 명 씨의 워딩입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거기에 가면 그대로 읽을게요. 되진다고 했는데 본인 같으면 되진다 하면 가나 라고 하면서 그 청와대 뒤에 북악산 있잖아요. 그 북악산 이제 백악산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라면서 그 해당 지형이 대통령 사저로서는 부적합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김건희 여사에게 무속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주에 영부인 사주가 들어 앉았다. 3월 9일이라 그날 당선된다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녹취 꽃 피기 파일에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꽃이 피고 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네. 근데 3월 9일이라 윤석열이 된다. 예. 저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네. 무속 얘기를 하시니까 예. 김건희 씨가 되게 안정돼 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보면 되게 쪽팔 자세로 회견을 하면서 자신만만해 보이잖아요. 두 분이 몹시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예. 여사 두 분이 특히 김건희 씨가 예. 주변의 무속인에게 문자로 이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데 그 물음이 최근에요? 네, 저 감방 가나요? 그거 이제 예.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보입니다. 들으셨다는 혁신당으로 거죠. 들어왔나요? 예, 결정적인 제보고 누군지까지 누구한테 확인했는지까지도 뭐 알고는 있으나 그래요?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 김건희 씨가 과거에도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예. 한 사람한테 묻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크로스 체킹을 또 하는군요. 예, 해서 네. 거기서 신뢰도 측정해서 다음에는 그쪽을 주로 이용하고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사주 명리학자한테 그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 그런 또 하나의 대안을 찾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마 좀 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럴 리 믿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용산 믿고 싶지 않아요.
용산 이전할 때 우리가 한참 무속 논란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옮길 수가 없는데 왜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하지? 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거기 가면 죽나?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왜 이렇게 청와대를 옮기려고 그러나. 갔다가 나오지?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 발짝도 안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있었죠. 저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기 평론을 할 때 네. 무속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믿고 공개하고 싶지 싶지 않고 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명태균 씨 발언이 주장이긴 하나 참 그냥 씁쓸합니다. 그 사람. 네네. 자, 그것도 뭐 제보 같은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 이렇게 단편 있다가 나중에 어떤 뭐 실이 꿰지게 되면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는 또 확인 중에 계시는 거겠죠? 예, 제가 그 제보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일찌감치 제보를 받아서 음. 제가 취재를 이제 할 수는 없으니 네. 몇몇 언론에 알려줬었고 네. 그쪽에서는 야 그게 그렇게 이어졌네요. 김영선 취재해봐라 그랬었거든요. 예. 아, 그래요? 이것도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막 사실로 들어가는 것들도 예전에 뭐 이렇게 제보 받았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예, 종종 꽤 있습니다. 많죠. 저는 좀 죄송하지만 확인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참할 것 같아. 아 이건까지 확인되면. 근데 내심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죠. 여기까지는 이건 진짜 아니다. 무속까지 들어가서 이전했다면 네. 이거는 뭐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 아 근데 이런 녹취가 나왔다고 해서 그때 이제 용산 이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무속이었다고 단언할 수 당연히 없는데 그렇죠. 당시에 이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음. 그때 이제 캠프와 이제 뭐 대통령실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무속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조언 혹은 이런 있었다는 건 이 녹취에서는, 제보와 뭐 명태균 씨의 녹취 같은 걸로 지금 이제 있어 보이긴 하나 요건 저희가 좀 더 사실하게 아니, 해야지. 이거는 예. 이 사람이 얼마든지 과시하려고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 사람의 시각으로만 지금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는 일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간다는 상상을 하냔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적도 있고 네. 그거는 싸그리 아니 저도 결정적인 놓고 요인이라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지 얼마나 않았어요. 예. 이 뭐라고 할까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고 그게 이제 공개가 돼서 뒤늦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3월 9일에 뭐 당선 이 얘기도 이거 4월 달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난 거 가지고 꿰어 맞춘 거 누가 못해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이게 당선 전이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미 다 끝났는데 그 3월 9일은 꽃 안 피지. 님이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해요 그거를. 이상 기호님은 꽃도 피는데 이게 여보세요. 4월 녹취라고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무속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사실 그런 분들 많죠. 뭐 사후적으로 해석해 갖고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저는 계시고. 잘 모릅니다. 제가 무속인이 아니어서.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무속인처럼 보여요? 무속인은 아니고 무술인이에요. 네, 그래서 꼭 비슷합니다. 어 네. 진짜 비슷하네. 그걸 뭐 당연히 저희가 뭐 다 믿을 필요도 없고 예. 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좀 해 봐야죠. 네.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것 조금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들린다는 것 정도만 저희가 심란합니다. 오늘 아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하루에 하나씩 까는 거예요? 뭐 1위를 일포해야죠. 그냥 뭐요? 까요 그냥. 아니 너무 많아서 힘들면 좀 나눠요. 1일 뭐라고 해야 돼? 공? 1일 일포하라 그런 뭐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파일명은 민주당이 이 네이밍을 하는 거죠. 아니 있는 것 같아요. 예. 오. 애초에 저장이 애초에 되어 저장이 있는 그렇게 되어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저장 파일명을 하셨나?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간 요 정도 이야기 나누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지금 트럼프와 윤 대통령 간의 또 대화 내용이 좀 나왔는데 거기서도 우리 안보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병주 전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김병주 의원 모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